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을 겨울철을 앞두고 추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특히 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했던 전국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변화는 전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가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에 재정 지원 요청을 보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 언급은 피하고 뉴욕주와 시정부의 구조적 운영 문제 지적에만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인이 수령해 가지 않은 부동산 및 계좌 등 미수령 자산이 총 60억 달러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미수령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령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명문대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개학한 지 2주째인 어제 캠퍼스 내 총격이 발생해 교수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시안으로 밝혀진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맨해튼에서 직경이 50cm에 달하는 오래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타임스퀘어 거리 곳곳과 지하철에 물이 차오르는 등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쥐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 최초로 쥐퇴치 담당관이 임명된 가운데 현재 퀸즈 지역 설치류 서식지에서 집중적으로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흑인 임산부가 10여 차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일각에선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늦여름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을 겨울철을 앞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추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자는 3,056명으로 2주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바이오봇이 전역의 폐수를 모니터링해 검출한 코로나19도 6월 중순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나 기관 회사에서는 감염 증가에 따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켄터키주와 텍사스주의 일부 학교들은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증가를 이유로 일시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다만 과거 유행기와 비교하면 입원자 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대다수 환자의 경우 증상도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부분의 학교, 상점들 역시 확진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 시행을 재개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기시켜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존 콜먼 박사는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코로나는 항상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최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했던 전국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로 전환한 휘발유 가격은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해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1갤런당 5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하락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억 배럴에 달하는 정부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상승세로 전환한 휘발유 가격이 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내 평균 휘발유 소매가는 1갤런당 3달러 82센트로 올해 초에 비해 20%가량 올랐습니다.
디젤유 가격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갤런당 3달러 84센트로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한 달여 만에 4달러 36센트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는 이유와 함께 미국의 에너지 업계 내부 사정에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문제로 미뤘던 시설 장비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함에 따라 국내 정유 생산량은 하루에 220만 배럴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공급량 감소가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과 겹치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기업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2%로 복귀시키겠다는 연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휘발유 가격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최근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은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보다 0.8%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 상승의 연쇄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가 이민자 위기와 관련해 연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통해 연방 정부는 뉴욕시의 이민자 위기 대응에 대해 구조적, 운영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와 뉴욕시가 요청한 이민자 대응 재정적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대신 뉴욕시의 이민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약 20여 가지 권장사항을 제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이민자 관련 관리와 조직, 권한, 정보 흐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민자 운영 문제에 있어 데이터 수집과 계획, 사례 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일상 운영 측면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이민자 대응 정책에 문제가 있어 뉴욕시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뉴욕시의 이민자 위기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연방정부의 처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호컬 주지사는 공식 연설을 통해 이민자 위기 문제는 연방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시의 이민자 위기가 연방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뉴욕주 정치인들의 요구를 비웃었다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은 대신 뉴욕주와 시의 자체 문제로 인해 현재와 같은 재앙적인 혼란이 야기됐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뉴욕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0%의 주민들이 주지사의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주가 주인이 수령해 가지 않은 부동산 및 계좌 등 미수령 자산이 총 60억 달러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미수령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령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미청구 자산관리국은 매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어있는 자산을 집계해 통계를 내고 있으며 수령해야 할 개인 및 기업체가 명확할 경우에는 직접 목록을 작성해 수령해 갈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부동산 및 주식, 은행 계좌, 보험 지급금 미수령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당국은 숨어있는 자산을 찾아가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수령자 리스트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23 회계연도에 23만 6천 건, 2022년 22만 4천 건, 2021년 15만 3천 건의 미수령자 리스트를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청구된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unclaimedfunds.nj.gov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 신청에 나설 수 있으며 올 들어 뉴저지 주정부는 약 2억 300만 달러에 달하는 미수령 자산에 대한 주인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저지 미청구 자산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숨어있는 자산 확인 및 수령을 위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응답을 받는 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본인이 정당한 수령자가 맞을 경우 관리국에서 절차를 위해 필요한 청구서 및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나설 경우 아래 주소로 직접 신청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해 교수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계약한 지 2주째 벌어진 총격 사건인데요. 아이작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케빈 구티에레즈 이사장은 교직원 1명이 캠퍼스에서 총을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직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제임스 경찰서장은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방송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중국 우한 출신의 타이레이 7호, 우한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 유학해 지난해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재료과학 석사를 받은 뒤 이 대학 응용물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 경찰은 어제 오후 대학 내 코딜 연구소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캠퍼스 전역의 학생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학 외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화장실 등으로 대피하거나 강의실 내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창문을 가리는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오후 4시께 모든 상황을 해제했으나 오늘까지 모든 수업을 휴강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어젯밤 관광객이 밀집하는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 지역에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거리와 지하철에 물이 차오르는 등 물 난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하철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줄 알았다며 승객들이 소리치며 뛰쳐나가는 등 아비규환이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맨해튼의 주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수도관이 파손되며 거리 및 지하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거리는 강물처럼 변했고 침수로 인해 지하철에 물이 흘러들어가며 순식간에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파손된 수도관은 차단된 상태이며 길거리에 넘쳐나던 물은 줄어들었습니다. 로힛 아가왈라 뉴욕시 환경보호국장은 파손된 파이프의 위치를 확인한 후 수도 공급을 차단했으며 이번 사고로 7에비뉴와 39스트릿, 42스트릿 인근 교차로, 그리고 8에비뉴, 40스트릿과 브로드웨이 사이가 통제됐습니다. 이번에 파손된 20인치 파이프는 189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고로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챔버스와 96번 스트릿을 오가는 1호선 운행이 중단됐으며 2호선과 3호선 운행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지하철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잔해물이 떨어졌다며 폭발인 줄 알았지만 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선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승객들이 소리를 치며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뛰쳐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지하철이 붕괴되는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파손 위치 확인을 마쳤으며 수리 작업을 위한 굴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쥐떼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 퀸스 지역 설치류 서식지에서 집중적으로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최초로 쥐 퇴치 담당관이 임명된 가운데 뉴욕시는 5개 부로 전역에서 설치류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서린 코라디 뉴욕시 설치류 대책 담당관은 뉴욕시 퀸즈 소재 설치류 주 서식지로 파악되고 있는 퀸즈 브릿지 하우스, 퀸즈 브릿지 파크, 더 우드사이드 하우스, 그리고 퀸즈 블러버드 이렇게 4곳에서 집중적으로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설치류 대책 부서는 설치류 주 서식지 유형별로 다르게 퇴치 작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퀸즈 브릿지 하우스에서는 미끼, 쥐덫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살충제 사용 및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한 퇴치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드사이드 하우스 지역에서는 쥐가 쉽게 파고들 수 있는 흙을 없애고 공간을 콘크리트로 메우는 방식을 활용해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퀸즈브리지 파크 지역의 경우 쥐 퇴치를 위해 뉴욕시 정부와 긴밀한 논의 및 협력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코라디 담당관은 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물, 그리고 숨을 서식지 이렇게 3가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설치류 대책국뿐만 아니라 보건국과 위생국, 교육국, 공원국과 협력해 설치류 퇴치에 집중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시 최초의 대대적인 설치류 퇴치 작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 동부 오하이오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임산부 용의자가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고 사망해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녁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외곽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21세 흑인 여성 타키야 영이 자신의 차 안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영은 11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으며 피격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아와 함께 숨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영은 3세와 6세의 두 아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브리핑에서 절도 용의자인 영이 검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 대응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차량을 몰아 달아나려고 했고 당시 경찰이 10여 차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기어를 넣고 정면에 서 있던 경찰관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기에 해당 경찰관이 앞유리로 한 차례 사격을 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러한 과정이 담긴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은 다른 사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지난주 초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차 문을 잠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은 내 손녀와 아기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9월 7일 개학을 앞두고 스쿨버스 파업의 가능성이 예고되는 데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5개 보로에 걸쳐 약 4,400개의 노선, 8만여 명의 학생들이 차질을 겪게 되는데 이 중 2만 5천여 명이 특수교육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파업이 단행될 경우 모든 대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모든 피해 가정은 긴급 메트로 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MTA 버스 및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총 4회 왕복 및 환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파업으로 인해 택시나 우버, 리프트 같은 공유 차량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나잇 뉴욕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80%가 주지사와 주의원 임기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뉴욕 주지사의 임기는 4년이지만 주지사를 몇 번 연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도 지난해 주지사 임기 2회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임기 제한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 53%는 뉴욕주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해 3개월 전 50%보다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에 대한 지지는 50%에서 40%로 10%포인트나 하락했고 주의원들에 대한 지지는 36%에서 27%로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0%는 탈뉴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 프레미아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인천 호놀룰루 노선에 주 4회 부정기편을 운항합니다. 에어 프레미아의 인천 호놀룰루 노선은 주 4회 인천국제공항에서 밤 10시 30분에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11시 50분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호놀룰루에서 낮 2시 3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8시 30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됩니다. 항공권 예매는 에어 프레미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블룸필드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40대 한인 여성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블룸필드 경찰서에 따르면 한 마사지 업체에서 일하는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허 모 씨를 매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블룸필드 경찰과 에섹스 카운티 검찰청이 합동 조사를 펼친 이번 작전에서 마사지사는 함정수사 요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적법한 면허 없이 일한 허 씨를 체포했으며 허 씨는 법원 출두를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